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과 관련 법안 추진 상황을 짚어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성수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네 분께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먼저 네,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동안 독립기념관 김영석 관장은 취임 첫 해부터 작년 8월 취임했는데요. 첫 일성이 친일 인사 명예회복이라는 이런 망언 아닌 망언을 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8.15 기념식에서 우리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것이다. 이런 망언을 하면서 독립운동가 후예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립운동가 후예들이 독립기념관 관장 집무실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 이분들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대우해야 될 분들입니다. 같은 국민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네. 어렵지만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요. 네. 이분들이 정말 상심이 커서 너무 저도 이제 그날 같이 갔어요. 근데 독립기념관에서 쫓겨났어요. 그 장소, 그 내부에서. 네. 근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거든요, 그날. 네. 그래서 텐트를 쳤는데 텐트마저 이렇게 철거하고 독립기념관 경비원들이 아주 엄청난 그 더위 속에서 이렇게 견디고 계시는 걸 보고 저도 정말 분노했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사무처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당신들은 독립기념관을 지키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독립기념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따져보면 이분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독립기념관장 집무실 앞에서 조용히 폭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기념관장실 앞에서 이제 밤샘 농성, 시위, 농성하고 있는 거죠. 벌이고 있는 예, 모습을 예. 저희 뉴스에서도 매일 이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류재화 위원장님, 네,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복을 바라보는 학문적으로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주된 것은 결국 우리 민족이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8.15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서 저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 편향된 시각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전문을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전문은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좀 많이 왜곡돼서 알려진 경향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전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36년의 실제 식민지 통치 아래
갖은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고 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 얘기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은 남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얘기는 굉장히 상충된 얘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봤더니 결국 그때 김영석 관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광복을 바라본 여러 시각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갈등이 아닌 통합적 시각에서 이거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이 부분만 따서 지금 문제가 불거졌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 이게 좀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동의하는 어떤 대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전체 그 전문의 일부분만 따서 이게 좀 왜곡돼서 알려지는 것은 좀 통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토론할 공공기관 운영법, 뭐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알고 보면은 정권 교체 이후에 항상 반복돼 왔던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을 갈아치우고 싶은데 그 치울 명분이 없으니까 김영석 관장의 이 멘트 중에 일부를 따서 좀 확대 재생산한 다음에 그 명분으로 더 교체의 명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반론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 네. 나누는 중이니까요. 예. 학자적인 입장에서 네.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상당히 좀 중립적인 그 분들을 임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좀 바람직한 그런 행정 행위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거든요. 임명할 때부터요. 예, 근데 이분은 벌써 뉴라이트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 쓰여져 있고 굳이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문을 한 서너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세계사적 관점하고 민족사적 관점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굳이 세계사적 관점을 독립관장 입장에서 첫 번째로 내세울 이유가 있었나? 이것이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굳이 또 선물이라는 용어를 썼어야 됐을까? 이런 게 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좀 한쪽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치우쳤다 하는 사람들이 방송도 그렇고 역사와 관련된 분야도 그렇고 이런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좀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기관의 이미지와 잘 맞는 분들이 들어와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세계사적 관점, 민족사적 관점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도 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서 본인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어서 이런 시각이 갈등을 일으키니 이런 시각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것이 곡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은 개인이 좀 부담해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명부터 당시부터 좀 네. 중립적인 인사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네.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분이 24년도에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뉴라이트 논란이 있었어요. 작년 8월에. 사실 본인은 이제 부인했었고 저도 이제 확신이 없었는데 그 동안에 이분의 언행을 보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분의 망언들을 보면은 분명히 뉴라이트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닌가, 머릿속은 그걸로 꽉 차 있는 분이 아닌가. 축사에서 그런 표현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평상시 그런 생각이 많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이제까지 좀 상징성, 그러니까 전문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 왔거든요. 뭐 특성상 특히 이 광복회라든지 아니면 독립유공자 후손들 또는 그 단체, 유관 단체들이 지지하거나 최소한 뭐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설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런 일을 자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김영석 관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을 임명한 그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런 자리에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그 추천 절차라든지 그 검증 과정이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재화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에서 트집 잡아서 이거 침소봉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독립균형관장 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 최악의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의하면 사실은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있는 분을 임명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자, 만약에 그런 인사였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문제를 삼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 친일 뉴라이트적 식민사관의 입장을 가진 분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인사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인사야말로 최악의 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다른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저희 정부 바뀌어도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열심히 거기서 잘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명 자체가 문제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 보면 그러니까 뭐 김영석 관장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안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번 법안에 따르면 좀 많이 달라지는 건데요. 기존에 계속 논의됐던 부분이 달라지는 거, 공공기관장 임명에 관한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부 대표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렇게 보면 그동안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알박기다, 아니다 뭐 이러면서 사회적 논란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논란을 좀 불식시키고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게 맞겠다. 이게 이 법의 취지이고요. 대부분 다 법이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발의한 법안은 네. 기관장 임기를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이사와 기관장 임기를 2년을 하고 거기에다가 1년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3년이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기관장이 왔을 때 2년 하면 대통령 임기가 얼추 이제 5년 맞아 떨어질 텐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그만두게 됐을 때 비상사태로 바뀌었을 때는 탄핵되거나. 뭐 요번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이번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돼도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인사들한테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6개월 안에 법을 개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이라는 것은 항상 불비하는 것보다는 준비해 놓은 게 낫기 때문에 그 6개월 조항도 이제 6개월 내에 평가받아서 사퇴를 시킨다 이런 조항까지 넣은 거예요. 요번 그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려면 6개월이 더 걸립니다. 앞으로도. 예. 180일에 20일 하면 한 200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뭔가 보복을 한다, 인사를 해고를 시킨다, 해임시킨다 이런 법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들어왔으니 우리 정부부터 이걸 모범적으로 실천을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동의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위 말하면 알박해 놓은 인사들의 목을 칠까 봐 이 법을 통해서. 근데 그런 법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김영석 국립기념관장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6개월 이내에 평가해서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적용이 안 되겠죠.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으나 일을 막기 또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계엄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었다든가 이럴 때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공기관 새로운 대통령이 왔을 때 공공기관장도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요. 대통령 임기는 현재 5년이고 공공기관 임기는 3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고 2년을 하고 계속, 1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다음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을 박으면 얼추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도 사퇴하거나 이럴 경우 탄핵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된 기관장 직무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해임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하고 탄핵이 가결되고 이후에 무려 53명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탄핵이 인용됐다는 것,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했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을 잃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들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사실은 뒷받침이 있어야지 그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인사 정도는 다음 대통령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임기가 남았다 하더라도 사퇴해 주는 게 또 맞다. 사실은 코레일이라든가 철도공단이라든가 LH 같은 데는 약간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기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워낙 조직도 방대하고 또 그 전문성, 철도라든가 또 이 철도 안전 문제라든가 운영 이런 것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 하기 쉽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미 사퇴를 했어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할 새로운 기관장으로 해달라 하면서 본인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방통위 원장이라든가 이준숙. 사실 방통위 이준숙 같은 분들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뭐 대표적인 분들, 또 안창호 인권위원장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인권위원장도 독립적이고中立적인 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분들이 가야 될 자리인데 그 기관의 취지에 안 맞는 분들이 지금 다 포진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우리 부대표님께서 이 법안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법안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패널분들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위원장님.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문진석 의원님께서 현직 공공기관장들한테는 적용 가능하지가 않다. 아까 그 말씀하신 말씀하셨죠.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를 무슨 현직을 날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인데 거기에 약간 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 이대로 만약에 현재 통과가 되면 현직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상임위원장이 기재위원장인 이미자 의원인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죠. 예. 국민의힘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 트랙으로 그렇죠. 돌려가야 될 거기 예. 때문에 그건 6개월에서 플러스 20일에서 한 20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내년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현직한테는 적용을 못 하는 거지 애초부터 현직한테 적용이 안 되는 법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직도 2년 남은 사람은 1년 남은 사람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1년 남은 그러니까 뭐 사람은 일부 적용이 되겠네요. 아무 조치 없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해임을 시키는 게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에 일치하는 경영 목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 평가를 통해서 보고서 평가가 현저히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또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조항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6개월만 적용이 안 될 뿐 현직한테도 어쨌든 적용이 될 수 되는 있죠. 예.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거네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 공공기관이 단체 기관 평가는 있었어요. 예, 근데 예. 기관장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그렇다면 네. 현직한테도 적용이 된다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좀 명확하게 시청자들께서 사실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법이 공공기관 운영법 그러니까 그 기관장이라든가 뭐 상임이사, 감사 등의 임기를 규정한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6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을 자기네 전리품처럼 이렇게 막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이걸 막아야겠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법이 그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진행이 되다가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만들어졌죠. 심지어 지난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권 그 말기에 EBS 유시춘 이사장이라든가 그랬죠.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분들은 지금 현직이세요. 지금도 계세요. 그러니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임기라는 것은 임명권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피임명권자, 그 자리에 간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직에도 적용되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이건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직에 적용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기간 평가밖에 없었는데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조항을 도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될 수도 있고 만약에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 평가가 저조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다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정 철학과 부합하지 않는 부합하는지 여부도 그 평가 요소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필요하죠. 없어요. 예.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평가 요소 중에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임기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와 관련된 것을 한번 손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총장으로서 대학을 운영해 보니까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주요 보직자들을 보통 2년씩 2번 이렇게 재평부를 바꿔가면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전 총장에 있을 때 이렇게 보직자들이 새롭게 총장이 뽑히면 모두가 사직서를 내요. 그 사직서를 내면은 이제 총장이 또 같은 뜻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나갈 사람들을 뭐 스스로 임명하기도 하고 또 전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분들이 있으면 또 연장해서 다시 임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 같은 일로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데 물론 뭐 도지사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군수들은 4년씩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이게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기도 보장하면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공공기관들이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기존의 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다 내서 다시 한번 신임을 받는 그런 그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정무직 뭐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제 사직서를 내고 일괄적으로 내고 거기서 이제 선별해서 뭐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임됐던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런 식의 게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우리가 법을 뭐 발의안을 만드셨을 때도 뭔가를 생각하고 만들잖아요. 이 공공기관 운영법이 만들어졌을 때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이게 어떤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도 보장하고 전문성도 보장하고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기를 좀 보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발의된 법안에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임기 2년에다가 최대 1년 연장해가 최대 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 2년이고 그러다 중도에 만약에 사퇴하면은 1년 미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 보면 뭐 어떤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사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알박기 인사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법이에요, 사실.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을 때는요, 이 사람이 3년이 아니라 30년을 해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활용을 국가적으로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 그게 이번 알박기 금지법의 가장 맹점이라고 보고요. 근데 가장 또 좋은 점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기관 평가만 했어요. 그것도 임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1년 단위로 강행 규정으로 무조건 평가를 하게끔 기관장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가가 너무 우수해. 그러면 이 사람이 3년이 아니라 임기 내내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 임기 5년 이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는 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이제 전리품으로 그냥 전락시켜 버리겠다라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거를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어차피 만약에 제가 공공기관장이에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근데 정권 바뀌면 저는 당연히 이제 해임될 거라는 거 생각이 있으면 제가 과연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할 것인지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갈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냥 할 사람 없어가지고 하게 됐다면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새로운 대통령 오면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이런 예가 23년도 우리 충남도에 조례에 이런 공공기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임기를 도지사랑 맞춘 조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김태흠 지사가 뭐 내년 6월에 뭐 재선이 불확실한지 그 여론이 안 좋은지
자녀 임기를 놔두고 공공기관장 임명하려니까 이제 지원자들이 없는 거예요. 적임자들이 없고. 이런 문제가 전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임기는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오히려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함부로 못 하게끔. 근데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에 평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면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은 오래 하시고 그게 아닐 때는 1년 미만이라도 평가를 통해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아까 이제 좀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새로 지금 발의되고 지금 추진 중인 그 법안의 핵심 내용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말씀하신 그 부분과 그리고 뭐 중도에 사퇴하거나 이럴 경우에 6개월 안에 직무평가를 해서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김영석 관장이나 현직들이 포함되느냐 여부를 물어봤을 때 지금 벌써 이제 올해 안에 입법이 어려우면 내년에 넘어가면 그 6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직무평가는 어렵지만 그 1년 단위로 그 조항을 그러니까 기관장 다음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어렵지만 1년 단위로 기관장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평가가 낮게 나오면 김영석 관장이나 다른 분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뭐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도 포함이 해당이 마찬가지로,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서로 다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의도를 갖고 이 조항을 만들었다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 부분이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음 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장의 연속성이나 어떤 전문성, 이런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혹시라도 뭐 일부러 그렇다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능력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임기제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올해 뭐 정권을 떠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공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32개 있습니다. 32개인데 대한민국의 그 인재풀이 32개 공공기관 사장할 분들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 옛날처럼 옛날에는 정말 낙하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권이 들어서도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런 기관장에 아무렇게 막 그 형편없는 낙하산, 정치권에 전혀 전문성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원칙들을 그동안 관행처럼 했던 그 말하지 않았지만 원칙을 많이 지켰거든요. 알박기란 인사 또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그런 원칙들을 좀 많이 훼손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가 다시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는 그런 인사를 아마 내려보낼 겁니다. 실제로 내려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런 기관들이 공기업 중에 돈도 벌어야 되고 소위 말하면 경영도 해야 되고 또 국민한테 서비스도 해야 되는 이런 공기업들의 사장들은 그쪽에서 다 그 수십 년간 그 업무를 해오고 잔뼈 굵은 분들을 많이 주로 보내거든요. 사실 우리랑 정치적으로 함께 하지 않아도 국토부 차관을 했다든가 좀 뭐 코레일 사장이라든가 철도공단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토부에서 많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성을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맹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어서 이 업무 연속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기관들은 업무 연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이미 업무 연속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유지해서 뭐 계속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박기가 문제가 아닌 거죠. 부적합한 사람을 임명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매년 그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반드시 그 나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은 부적합한 인사 알박기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에는 아주 좋은 법안인데 적합한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오래 근무하게 하기에는 부적합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합한 사람들이 추천돼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추천 과정이라든지 임명 절차를 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거,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방점이 두어지는 법안이어야지 우리 국민들이 좀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예, 위원장님. 저도 네. 우리 김용식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정치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 3조,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어떤 큰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을 선언했어요. 자율성을 보장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연속성 이런 가치들을 염두에 두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2006년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임기제를 그래서 도입한 거고요. 그 당시에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에 대해서 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가보니까 새로운 어떤 국정 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기관들이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장이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면 이게 뭔가 국정 철학을 쫙 그러니까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한번 제대로 나라를 운영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원활하게 국정 철학을 관철시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그 사건 때문에 그 징역 2년 시정받지 않았습니까? 그 산하기관들 가장들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다가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정권 초기에.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닌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 보면 크게 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원안대로 임기제를 그냥 도입하는 거예요. 임기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게 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임기제는 임기제인데 대통령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임기제. 그건 정치적 임기제로 제가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정치적 임기제가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아니고. 세 번째로는 임기제 자체를 없애고 성과 평가제를 도입하자. 임기라는 것보다 사실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더 중요하니까 성과 평가제를 도입하자라는 김용식 교수님 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만 얘기를 해도 세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걸 무슨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빨리 진행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걸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 180일 이내에 끝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저희 이제 민주당 안만 이런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만 민주당 안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법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안을 낸 게 있는데 그 이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그 고민해왔던 사실 문제고 이게 고민하고 있는 오랫동안 거고요. 해왔던 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개 법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돼 있는데 이 11개 법안을 이제 같이 병합해서 이제 심사를 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아니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임기를 좀 없애자. 장 차관처럼 정무직 시스템처럼 임기를 없애고 평가를 좀 해가지고 정무직 시스템처럼 공공기관장 임기 말고 아까 세 번째 안이겠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공직의 제도가 보면은 직업공무원제하고 여권제가 같이 혼합이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장차관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정무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크다는 네. 거죠.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들을 임명하는 거는 그는 자연스러운 일로 봐야 되고 또 기관장들이 들었을 때 그냥 그 여권제에서 가장 폐해로 주는 것이 매건매직이라든가 아니면 나눠주기식 이런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모든 대통령이 한번 정권을 잡으면은 가장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나 갖다 쓰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기관장이 가져와서 방향을 정해주는 것도 전문성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임기를 어찌하건 간에 그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평가는 늘 받아야 되고 예. 그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모든 기관장들이 재신임을 받는 그런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그 반복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뭐 임기를 없애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임기를 없애는 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대고요. 최소한의 임기가 있되
뭐 단지 3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5년간 거고요. 인식시키면서도 매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합리적인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교수님께서 공공기관장들이 이제 대통령이 임명이 되면 거기 국정 기조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기조에 맞춰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공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좀 장기적으로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을 일관되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코드를 맞춰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 공기업은 굉장히 낭비를 초래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총장이 됐을 때도 보직자 선임할 때 가장 고민이 그 적재적소에 해당하는 인사를 어떻게 임명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성공한 그런 집행부로 남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그 기관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전문성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을 것이다. 요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처럼 선의의 총장,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선의의 대통령님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무나 임명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우리가 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네, 좀 더 조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근데 뭐 듭니다. 이제 대통령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문성도 물론 당연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이 성공한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도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거든요. 성과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럼 책임지고 잘 이끌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장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전혀 전문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임명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어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좀 아까 뭐 코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고 국정 철학과 좀 같이 가지 않는 그런 기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관들이 주로 대통령이 수익을 내는 경영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이 정권의 그 국정 기조를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뭐 철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장 임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대통령이 무조건 막 아무나 임명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예. 공공기관장들 중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부처 장관들이 임명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누군가를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요. 그 추천위원회,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건데 이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실질적 운영이 안 되고 사실상 그냥 낙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제 이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갖게 되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이 편하게 유능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요. 이 임원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공공기관 운영법에서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어떤 뭐 오해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고 고쳐야 된다고 주장되고 맞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다음부터 하지. 이거 만들어 놓고 약속된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 놓고 다음부터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데요. 이게 그 어떻습니까? 법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저희 정부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다 함께 임기를 그만두고 다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 약간 뭐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먼저 고난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려놓고 이 법을 하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단지 국민의힘에서 꺼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저런 뭐 연으로 알박해 놓은 인사들의 목을 자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무작정 다 해임하고 교체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아니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저쪽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이재명 대통령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굳이 그걸 교체할 이유는 없겠죠. 일단 우리 문진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참신한 논리를 가지고 오셔서 이건 평등하게 이쪽 저쪽 다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하셔서 오히려 현 정부에 먼저 적용되는 거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 거다. 그런 그거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한 그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선의를 말씀하셨지만 제도라는 건 사람의 선의를 믿고 만들지 않죠. 사람이 굉장히 안 좋게 행동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기관장, 이재명 정부 때 임명됐던 기관장에게 모두 적용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두 적용되지만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누가 하죠? 결국 기재부 장관 중심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부 산하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 자체가 치우쳐질 염려가 없지 않다. 결국 적용되면 뭐하냐 어느 한쪽한테만 장관이 하시는 건 아니고 예.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하게 되죠.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임명하는지를 보면 당연히 다 그 정권 인사들이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임원 추천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 다 하나의 중립적인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하고 실제로 법안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집권 여당,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게끔 돼 있고 그게 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모든 제도를 이제 말씀을 모든 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예,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도는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 경우를 방비하고자 하는 게 제도의 만드는 취지니까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 교수님께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역관제처럼 정무적 성격을 가질 필요가 없고 실제로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네네네. 있는 공공기관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지금 그 공공기관 운영법 보면은 공공기관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지금 이 법이 그러니까 임기와 관련된 이 임기 단축 법안이 적용되는 딱 그 기관이죠. 그에 반해서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죠. 이 기타 공공기관은 지금 이 법의 법률이 적용이 안 됩니다. 개정된다 하더라도. 근데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공기업 준정부기관 외의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보기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좀 더 강화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많은 공공기관 중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만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는 너무 거칠게 임기제를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그런 그 개정안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건 좀 예외로 두는 그런 섬세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타 공공기관은 이미 지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정돼 있어요. 되냐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외에는 다 기타 공공기관이고 기재부 장관이 또 지정하면 지정할 수 추가로.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섬세하게 가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이렇게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해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꼭 필요한 그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위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다를 리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르게 이제 드러났긴 했지만 국민 일반의 소위 말하면 우리 헌법을 존중하고 우리 국민 일반의 상식을 존중하는 그런 기관들은 사실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임기제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임기제를 하고 있는 것은 뭐 보존이 돼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기관장에 대한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반인권적인 인사가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인권위원장들도 뭔가 좀 부적절한 조치를 하면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동안은 없던 예인데 잘 정착이 되어 왔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잘 정착이 되고 근데 한순간에 다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면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취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독립기념관장이라든가 네. 방송위원장 이쪽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제 취지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그 기관장의 임기 보장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이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학회라든가 이런 데에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객관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임기가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국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이요 임기를 딱 맞추게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이 현 정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임기가 보장됐을 때 정부와 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의 입장이 다를 때 자기 본인 기관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는 정권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 법안은 오히려 진짜 전립부문을 전락시키고 공공기관장들을 정말 코드 인사로 그냥 내모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까 유재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유독 보수 대통령들 재임 시절에 이런 공기업을 이용한 그런 부정 축제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번 국민주권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바라보시는데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송민영 장관을 유임시키는 걸 보고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그 의심은 안 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이번 개혁을 하는 거다. 다만 디테일한 걸 좀 더 조율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의 마지막 지금 질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앞으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인지. 유예 처리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 다행히 그 기재위에서 합의가 되면 이게 처리가 되겠지만 아마 합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신속 안건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신속 안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180일 동안 상임위에서 논의를 끝내야 됩니다. 6개월. 예, 6개월 안에 논의를 끝내고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회의 안건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결을 하기 전에 이제 법사위에 가서 법안 심사를 받아야겠지만 이 과정들을 다 합치면 한 200일에서 240일 정도 걸린다고 6개월에서 보시면 될 것 8개월 같습니다. 정도.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빠르면 이제 나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그 오늘 교수님들 말씀 주신 걸 제가 듣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토론이 또 어떤 건설적인 좀 비판을 해서 더 좋은 김영선 법안. 그 독립기념관 관장을 내보내는 방법은 또 독립기념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뭐 이런 법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예, 관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로도 그 가능하다. 법도 있기 때문에 근데 법으로 뭔가 인사를 자꾸 제어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실 법이란 것은 영속성과 범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이게 금년만 적용되고 내년에 적용 안 되고 이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만드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지금 막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20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잘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이끌어가는 것.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합법적 권력이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일 텐데요. 이미 대전과 대구 등에서는 비슷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처럼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취지를 잘 살리면서 부작용을 막는 성숙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